목소리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 들리는 거죠? 촬영용이어서 촬영기에만. 촬영기에서만. 이걸로 해야 되는군요. 예. 잘 들리시죠 이제? 예. 안녕하십니까, 디아만티의 장기훈입니다. 예. 이 오른쪽 세션이 그 쿠버네티스로 이전하면서 겪은 일들이라는 세션이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요만큼 서운합니다. 조금 더? 요만큼? 예. 요만큼 서운하네요. 예. 오늘은 베어메탈 컨테이너를 이제 15분 안에 올릴 수 있다라는 디아만티의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디아만티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션하고는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제품 속에 비슷한 컨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15분 만에 베어메탈 인프라스트럭처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뎁스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거예요. 뭐 이런 것들 뭐 많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가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엔터프라이즈 분들은 이러시지 않아요. 맨날 애자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CI/CD 쿠버네티스 얘기를 해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예. 마음이 안 바뀌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애자일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애자일 방법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애자일 마인드가 있으면 애자일 방법론이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든 쿠버네티스든 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만티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2005년도에 노바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시스코에 인수가 됐어요. 시스코에 인수가 돼서 이름이 UCS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UCS를 판도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플랫폼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2014년에 쿠버네티스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쿠버네티스한테는 이길 수 없으니 쿠버네티스를 한번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지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따로 시작을 했던 것들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CNI하고 CSI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느리네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디아만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플렉스 볼륨, 쿠버네티스의 플렉스 볼륨은 디아만티가 만들고 쿠버네티스한테 기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플렉스 볼륨은 디아만티에서 커밋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스토리지 펑션에서는 디아만티가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요즘 핫하죠.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는 굉장히 핫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이 부분들을 쿠버네티스 전용, 베어메탈 컨테이너 전용으로 처음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사실 이게 해보면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씩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일 어려운 거는 이거예요. 로컬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두 번째, 프로덕션 레벨로 가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프로덕션 레벨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SLA, 풀스택 서비스, 24x7,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릴라이어빌리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할 겁니다. 이 시스템 릴라이어빌리티가 기존 시스템하고 동등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이 시스템은 운영으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잡한 기술과 복잡한 여러 개의 모듈들이 합쳐져 있는 이 플랫폼들을 어떻게 하면 프로덕션 레벨로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한번 기본적으로 구축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지금은 예전하고는 예전 아키텍처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근데 기본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도커를 먼저 설치를 할 겁니다. 노드 3개 갖다 놓고, 마스터노드 갖다 놓고, 리눅스 올리고요. 여기에 도커 설치합니다. 컨테이너 네트워크 연결을 하겠죠. 이때는 참 힘들어요. 이제 네트워크 브릿지
이거 말고는 별 옵션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또 옵션이 또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이거 말고는 또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상무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쿠버네티스가 엄청 좋다는데 쿠버네티스를 좀 봐라고 합니다. 그럼 쿠버네티스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네, 쿠버네티스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라우터 하나 올라가죠. 로컬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라우터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공유기죠, 공유기. 예, 공유기 하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로컬에서 이렇게 그 폐쇄망을 만들어 주고요. 바깥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참 힘든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노드별 폐쇄망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건 쉬워요. 들어올 땐 못 들어오죠. 나트 또 만들어야죠. 그리고 폐쇄망이니까 얘네들끼리 다 서비스들이 통신이 돼야 될 텐데 노드 투 노드로 넘어가는 부분들에서 네트워크 컨트롤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오버레이를 만듭니다. 결국에 오버레이밖에는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죠. 오버레이 만들고 보니까 NFV하고 이거 완전히 뭐 SDN이네 라는 대답이 되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SDN까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는 버추얼 머신을 여기다가 올리는 게 더 나한테 편하겠네. 그럼 우리 쿠버네티스 프로젝트, 컨테이너 프로젝트 하자고 그랬는데 오픈스택 프로젝트가 돼버렸어요. 네.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계속 이것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진짜 그냥 큰 우리나라 엔터프라이즈들, 뭐 모 은행들, 뭐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은 지금 1년, 2년 동안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네. 힘들죠. 스토리지 한번 볼까요? 네, 스토리지 노드들도 쭉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연결하고 리눅스 올리고 셰프랑 클러스터 올립니다. 네. 외부에 벤더 스토리지 같은 거 붙이면 더 편하긴 하겠죠. 근데 사실 벤더 스토리지를 붙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PV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막 미묘하게 뭐가 좀 불편해요, 다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상 그 R사 있죠? R사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항상 저 옵션을 얘기를 해주죠. 네. 여기도 문제점이 있죠. 일단 복잡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능이 안 나옵니다. 답답하죠. 올플래시를 꾸미든 뭐를 꾸미든 노드당 2천만 원, 3천만 원씩 때려 받고 꾸며놔도 그만큼 돈 들어간 거에 대한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죠. 힘들어요. HA를 시키려니까 맥 어드레스도 고정이 안 되지, IP도 고정이 안 되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하자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내용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로덕션으로 옮기고 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용 대비 효과. 우리 오픈소스 쓰니까 영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난 아닌 비용인 거죠. 종속성, 보통 이런 상황까지 오면 이제 R사에 전화를 하게 되니까 종속성이 또 큰 거죠. 사실 벤더 제품 쓰면서 종속성 안 생기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오픈소스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우리들끼리 열심히 합시다. 전체 사용률 20% 미만.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 돌릴 수 있는 노드는 몇 대나 될까요? 달랑 세대죠. 여기 세대. 그죠? 근데 이 세대가 얘네들 연결하고 얘네들 돌리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그러면 한 또 반은 날아갑니다. 그러면 7대에서 최소 플랫폼 운영하는데 2대? 2대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1대 반 정도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놓고서 컴퓨팅을 1대 반 돌린다는 거죠. 답답한 일이죠. 거기에 버추얼 머신을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답답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서버에다가 하이퍼바이저 올리고 VM 올리고 또 컨테이너 올립니다. 그죠? 네트워크 필요할 거고요. 스토리지 필요할 겁니다. 딱 이렇게 나눠서
이 위에 개발자, 밑에는 인프라 이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서 개발자 보고 SSH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하고서 작업합니다. 개발자가 인프라스트럭처가 뭐 하는지 아나요? 모르죠. 인프라스트럭처가 개발자가 뭐 하는지 아나요? 모르죠. 그리고 개발자들은 사실 많은 일들을 해요. 예. 뭐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우리 천성적으로 굉장히 개발자들 우리 굉장히 게으르기 때문에 뭔가 빨리 한 셋을 만들어 놓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은 계속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업타임이에요. 끄지 말아야죠. 꺼지지 말아야죠. 그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프라 우리 또 그 가치들은 이들의 가치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죠. 그죠? 예. 이게 국내 엔터프라이즈 회사에 가면 항상 듣는 말입니다. 안정적인 거 필요하고요. 빨라야 되고 우리 필요한 거 60인데 BMT는 결과는 99하고 98 99가 더 성능이 좋으니까 99가 윈 이런 식의 그 답답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변경관리 최소화 제일 싼 거 새로운 거에다가 누가 책임져? 그런 것들이 우리 애자일 마인드를 다 갉아먹는 일들이에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서로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데브옵스. 예. 이 사이를 메꿔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뭐 여기에 뭐 별것들이 막 많이 들어오죠. 인프라에다가 우리 저기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한다고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한다고 별것들을 많이 막 하죠. 결국에는 개발자들하고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만나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데브옵스고요. 그리고 그 데브옵스 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와 개발자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VM들 같은 그런 존재들, 이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디아만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디아만티도 새노드 필요합니다. 네. 디아만티는 CentOS 기반의 디아만티 OS가 있어요. 뭐 그냥 CentOS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SRV 카드를 씁니다. SRV 카드는 아시다시피 인텔 표준 기반 그 솔루션들이고요. 64개에서 256개까지 네트워크들을 쪼개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커하고 쿠버네티스가 네이티브한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올라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쪼개진 64개에서 256개의 SRV 네트워크 카드를 OS를 건너뛰고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건너뛰어서 컨테이너한테 바로 줍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100개 있다, 1000개 있다, 10,000개 있다. 모든 컨테이너가 SRV의 피지컬 네트워크 카드를 다 갖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뭐 오버레이 아예 필요 없죠. 그냥 피지컬 네트워크하고 똑같잖아요. 연결하면 바로 통신되는 고정 IP 바로 집어넣는 맥 어드레스 고정, IP 어드레스 고정. 굉장히 편해지죠. 그냥 우리가 신경 안 쓰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NVMe 올 NVMe 스토리지만 씁니다. NVMe 아시다시피 빠르죠. 메모리 확장 프로토콜이니까. 메모리 확장 프로토콜이니까 NVMe 플래시와 일반 플래시하고는 최소한 20배 이상의 속도 차이가 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텔 VTD 이용해서 OS를 건너뛰고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건너뛰어서 컨테이너한테 NVMe를 바로 줍니다. 그러면 NVMe가 컨테이너가 NVMe의 네이티브한 속도를 바로 뽑아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그 결과로 얼마나 빨라질까요? 컨테이너 하나에서 한 100만 IOPS, 120만 IOPS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에서 100만 IOPS 뽑아낸다? 피지컬 서버보다 빠르잖아요. 피지컬 서버에다가 그 리눅스 올리고 DB 올려놓고 거기에 플래시 디스크 2개 끼워놓은 것보다 빠릅니다. 컨테이너인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클러스터도 만들어야 되겠죠. 예. 넘어가서 클러스터 만들 때 또 디아만티가 NVMe OE라는 프로토콜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을 건너뛰어서 NVMe를 그대로 유지해서 클러스터를 맺습니다. 노드가 갈라져서 뭐 컨테이너는 여기 있고 PV는 다른 노드에 있다 하더라도 NVMe 속도를 그대로 냅니다. 그리고 이 SRV 카드와 NVMe 컨트롤 매니지먼트 한 거를 저희가 칩으로 개발을 했어요. 칩이에요, 칩. 카드 같은 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서버에다가 그냥 하나 딱 꽂으면 저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플러그인까지 연동을 해서 얘네들이 물리 자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원인 것처럼 쿠버네티스의 아규먼트를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 GUI까지 제공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쿠버네티스의 모든 것들이 다 그 통합 GUI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률은 어떨까요? 90% 이상이죠. 99%입니다. 스토리지 구성하는데, 그리고 스토리지 유지하는데, 스토리지 연결하는데,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네트워크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은 이 FPGA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호스트는요? 호스트 CPU는 다 컴퓨팅을 위해서 남아 있어요. 100% 세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팅도 빠르고 네트워크도 빠르고 스토리지도 빠르고 뭐 일석삼조 일석사조죠. 네. 구조를 좀 살펴보면 X86 서버이고요. 요게 이제 FPGA 형태의 저희 칩입니다. 저희 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디아만티 CentOS가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드 컨트롤러, 저희 그러니까 피지컬 로드 클러스터를 위한 노드 컨트롤러가 따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쿠버네티스랑 도커가 올라가죠. 여기에 컨테이너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컨테이너가 스토리지든 네트워크든 IO를 해야 되겠죠. 스토리지는 노드 컨트롤러와 OS를 건너뛰고 바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SRIV와 인텔 VTT가 이것들을 만들어줍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OS와 노드 컨트롤러를 건너뛰고 바로 피지컬 자원을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트워크는 IO가 바깥으로 또 빠져줘야 되겠죠. 그리고 노드 컨트롤러와 쿠버네티스가 이것들을 자원으로서, 아규먼트로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00만 IO 패스 이상, 100 마이크로 세컨드 이하 레이턴시, 노드당 32테라, 뭐 스냅샷, 볼륨 미러링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내용들이죠. 사실 쿠버네티스 플랫폼에서 PV에 대한 스냅샷과 미러링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어려운 플랫폼들이거든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죠. 자, 15분 이내에 컨테이너 배포를 어떻게 하느냐? 인스톨 디아만티를 합니다. 물리 설치와 IP하고 도커 이미지 준비합니다. 그러면 IP 입력하고 클러스터 맺어야 되겠죠? 명령어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노드 컨트롤러 명령어가 DCTA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세 개 명령어면은 클러스터가 그냥 끝나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만들면 됩니다. 요게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한 20노드 하는데 15분 정도 걸리고요. 선호 노드는 10분 이하로 걸립니다. 그러면 장비 가져와서 네트워크 꽂고 스토리지 꽂고 뭐 전원 꽂고 그 다음에 요 4개 커맨드만 딱 치면 우리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작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서비스 올려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진짜 의미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데브옵스고 우리가 구글이고 우리가 페이스북이고 하면은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뭐가 필요해요? 다 만들어서 쓰면 되죠. 네. 근데 우리는 엔터프라이즈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IT 회사가 아니에요. IT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죠.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이기도 하고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하죠. 이것들이 최대한 많은 스택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하나의 임뮤터블한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컨테이너 임뮤터블을 배포하는 것처럼 박스를 임뮤터블하게 하나의 그 단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박스 레벨에서 피닉스 서버 패턴을 돌릴 수가 있어요.
죽으면 갖다 꽂고, 죽으면 갖다 꽂고, 죽으면 갖다 꽂고. 박스에서. 예. 그러면 패스페일, 박스 레벨에서의 패스페일을 엔터프라이즈에서도 페이스북이 아니고 구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HCI죠. 이게 안 되면 HCI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 쿠버네티스 도커 오픈소스니까 뭐 서브스크립션도 달아줘야 되고요. 지원도 달아줘야 됩니다. 다 포함시켜서 하나의 노드에다 다 때려박고 이것들을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는 거가 디아만티입니다. 그러니까 노드 한 노드 원유짜리 노드에서 계속 옆으로 붙여나가면서 IP만 놓고 클러스터 확장하면 시스템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디아만티의 그 GUI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뭐 만드는 게 어렵지 만들고 나서는 안 되는 게 없죠. 다 됩니다. 네. 조금 특징적인 거 QoS. 네. 이건 SROV 쓰면 QoS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컨테이너에서 SROV를 쓰기가 조금 까다롭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가 있는 거고 SROV만 쓰면 QoS 다 됩니다. 스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왜 하나의 그 노드에서 임뮤터블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스택이 얼마나 많은 스택을 쌓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뭐 일반 네이티브 만들 때 서버 사야 되겠죠. 네, 서버 삽니다. 디아만티도 네, 디아만티 들어와야죠.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디아만티도 네트워크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반 환경에서는 SDN 필요하죠. 오버레이 필요하니까 오버레이들을 집어넣습니다. 스토리지도 사야 되죠. 디아만티는 스토리지 안에 들어가 있죠. 오버레이, 디아만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OS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디아만티, 하이퍼바이저도 필요 없고 O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들어가 있죠. 네. 도커 쿠버네티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헬름을 쓰는데 헬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어드민 네, 들어가 있죠. CI/CD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VME에 컨테이너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저희는 똑같이 움직이는데 베어메탈로 컨테이너로 돌리게 됩니다. 스냅샷, 클론 백업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일반 퓨어에선 저희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카스 포탈 만들어줘도 되고 이걸 뭐 파스로 돌리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기에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드웨어 레벨에서 I/O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신뢰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초고성능 이 두 가지를 만들어 주면 우리는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서비스들을 컨테이너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서비스를 여기다 다 넣는다? NVMe로 막 다 도배를 했어요. 가격이 비싸겠죠. NVMe로 도배돼 있는데 여기다 왜 다 넣어요? 고신뢰, 고성능이 필요한 애만 넣으면 돼요. 다른 애들은 VM에다 넣어도 돼요. 예. 쿠버네티스가 다 관리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잘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합니다. 오픈시프트 버전 이미 출시를 했고 뭐 잘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멘텍에서도 아코디언이라는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아코디언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칵테일이라는 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있죠.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 내로는 끝날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뭐 TCO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약간은 넌센스하게 좀 표현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아주 구체적이지 않게 어느 정도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간 미션 크리티컬 스테이트풀 컨테이너를 운영을 한다라는 TCO입니다. 왼쪽은 비용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뭐 요만큼 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상용 오라클 쓴다고 보는 거죠. 오라클 쓰고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돌리는 거죠. 근데 DB는 사실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못 돌리죠. 그래서 플랫폼을 따로 만듭니다. 예. 뭐 엑사든 뭐든 오라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컨테이너 별도 조금 들어갈 거예요. 유지 비용 조금 들어갈 겁니다. 물론 DB 성능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한다면 DB는 따로 들고 있으니까 빨리 돌겠죠. 예. 당연히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이 CI/CD 파이프라인 안에 포함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겠죠. DB가 별도로 빠져 있고 오픈 소스 씁니다. 물리적 머신에다가 DB 넣고 오픈 소스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B 인프라 비용, DB 비용, 컨테이너 인프라 비용, 컨테이너 유지 비용 이렇게 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DB 비용이 적은 이유는 오픈 소스를 바꿨으니까. 예. 성능은 잘 안 나오겠죠. 뭐 컨테이너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성능은 잘 안 나오겠죠. 얘도 뭐 DB는 별도니까 DB를 CI/CD 파이프라인에 넣을 수는 없죠.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도 넣을 수 없죠. DB를 컨테이너라이즈 한 다음에 오픈 소스 쓰고 쿠버네티스 씁니다. 이때는 상당 부분 비용이 적게 들지만 상당 부분 컨테이너에 대한 성능들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상황을 확장시켜 볼게요. DB를 컨테이너라이즈 한 다음에 오픈 소스를 쓰고 상용 컨테이너 플랫폼을 씁니다. 마치 R 회사 같은 컨테이너 인프라 비용 요정 들고 DB 비용 들고 컨테이너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유지 비용 듭니다. 성능은요. 고신뢰가 필요하고 고성능이 필요한 애들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어차피. 뭐 상용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성능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디아만티의 경우 한 방에 다 들어가죠. 한 방에 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DB 비용 조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유지 비용 조금 들어가 있죠. 성능은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이도 피지컬 머신보다도 더 빠른 성능을 컨테이너에서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시간 딱 맞췄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저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일단은 지원 OS가 일단은 CentOS only.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드햇 버전으로 바꾸면 렐 버전으로 올라갑니다. 렐이. 리눅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제가 봐도. 예. 근데 그게 지금 디아만티라는 거에 좀 좋은 점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쿠버네티스 고유 다른 쪽이랑 비교해서 그 오토스케일 중에 특히 노드에 대한 오토스케일 그런 부분은 이제 안 되는. 아니요,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물리적으로 갖다 꽂아? 물리적으로 갖다 꽂으면 그렇죠, 자동으로 그 디스커버리하고 자동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박스니까 박스는 자동으로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들고 가야 되잖아요. 네.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네.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